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3월 21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Part 1, Question 1은 podcast 방송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podcast라는 단어가 나왔고 episode, health benefits 자두가 나왔네요. 이번 시험에 plum 그리고 plums라고 두 번 나왔습니다. harvested, vitamins minerals. 요 단어가 발음하기 조금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네 말고 미느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고 강세는 앞쪽에 해주시면 됩니다. minerals예요. fiber. 두 번째 지문은 카메라 사용 설명 비디오 내용이었어요. purchasing, digital camera, instructional, capture, preserve. 이 단어는 serve 이 부분에 강세를 넣어서 preserve, memories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는 단어들이었습니다. Part 1으로만 봤을 때는 어저께 시험보다 조금 난이도 높다고 볼 수 있고요. Part 2 사진 묘사에서는 밖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어요. 야외에서 찍은 사진이. 근데 야외에 있는 장소들이 다 이 장소는 어디다 라고 정체가 분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밖에서 찍은 사진 있잖아요. 이런 사진에서는 여기가 어디야? 이거를 너무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This picture was taken outside 이런 식으로 밖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하고 첫 문장 넘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2명이 나왔는데 남자 1명, 여자 1명이 커다란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문장 만드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죠. A man and a woman are sitting at a large table in the middle of the scene. 사진의 중심부에 커다란 테이블에 여자 1명, 남자 1명 앉아 있습니다. 할 수 있겠고 아니면 There is a large table in the middle of the scene. 사진의 중심부에 커다란 테이블이 있습니다. A man and a woman are sitting at the table. 그 테이블에는 남자 1명, 여자 1명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 문장 만드는 공식이 딱 하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편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옷 입은 거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the man is wearing 무엇 and the woman is wearing 무엇 할 수 있겠고 시간이 부족하면 뭐 입고 있다 문장은 빼셔도 되겠고 사물 묘사를 할 때 테이블 위에 몇 가지의 사물이 있었어요. 그 사물들은 시험에 테이블 모양도 다 다를 것이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사물도 시험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 기본 문장의 기본 뼈대를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There are more and more on the table.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on the table I see more and more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그 테이블 위에 보이는 사물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on the table I see more and so on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사람마다 자기가 편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봐도 어떤 학생들은 there are 뭐랑 뭐가 더 자연스러우신 분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I see more and more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우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편한 방식으로 만약에 사물 묘사를 2가지나 3가지를 해야 된다면 한 번은 there are, there is 또 한 번은 I see 이런 식으로 말투를 섞어주는 것도 가산점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말투를 알고 가시면 좋고 시험에 출제된 사물들은 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나무들, 빌딩들 이런 것들이 보였네요. 그래서 trees, buildings 이런 것들. Part 3 볼게요. Book discussion group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어요. Book discussion group이라는 것은 그 그룹 멤버들이 어떠한 책을 뭐 같이 읽는다든지 혹은 이번 주에는 어떤 책을 읽자라고 정하고 집에서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읽은 책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뭐 이런 그룹들이 Book discussion group인데 4번 문제가 특이해요. 그 Book discussion group이 주중에 만나는 게 좋겠냐 주말에 만나는 게 좋겠냐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지인애가 시간 있을 때 만나겠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나 시험에서는 정성스럽게 하나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이거를 골랐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질문의 가장 뒤쪽에 why,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렇니? 라고 물었기 때문에 자, 주중을 골랐으면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있겠고 주말을 골랐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말은 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 보기 어려운 질문의 유형 중에 하나예요. 5번 문제는 내가 어떠한 북 디스커션 그룹에 들어가기 전에 그 그룹에 관해서 어떤 정보를 알고 싶냐? 조인하기 전에 어떤 정보를 알고 싶냐? 아이디어 몇 가지 드리자면 age group, 연령대, 그걸 알고 싶으실 수도 있고 what kinds of books they read, 어떤 책들을 주로 다루는지, 읽는지 그런 아이디어 쓰실 수 있고요. where they meet, 아니면 their meeting place, 해서 그들의 만남의 장소, 너무 멀면 내가 가기가 불편하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몇 개 공유해 보았습니다. 6번 문제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시험은 공통점이 Part 3, 4번, 5번, 6번 다 질문의 길이가 꽤 길다라는 것인데요. 4번 문제는 조금 긴 편, 한 중간에서 조금 긴 편이고 단어 수로 봤을 때 5번 문제는 많이 긴 편, 6번 문제도 많이 긴 편입니다. 질문이 길면 해석하는데 오래 걸려요. 당연한 거죠. 6번 문제에서는 어떤 종류의 책이 당신은 디스커스하기에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을 하냐 였고 3개의 선택권이 나왔습니다. 이 3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3개의 선택권이 하나는 미스테리 있죠. 그런 소설이었고 또 하나는 과학 소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명인사, 유명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질문은 그나마 좀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질문에 would you? 라고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냐는 거죠. 이런 질문 좋아요. 나에 대해서 아무거나 지어내서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미스터리 소설을 골랐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내 얘기하는 거니까 나는 미스터리를 진짜 좋아한다. 미스터리 소설을 읽을 때 내 스트레스가 막 풀린다. 그렇게 치면 과학을 골라도 마찬가지고 유명인사를 골라도 그런 표현들은 반복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행히도 질문 자체는 어려웠지만 would you?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었겠고요. 그래도 파트 3은 어려웠습니다. Part 4, 네 번째 파트는 컨벤션 주제, 장소, 날짜, 그리고 일정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Part 4는 진짜 어려웠다 라고 말한 지 오래됐어요. Part 4는 요새 다 거기서 거기 정도인 난이도입니다. 7번 문제에서 날짜, 장소 이렇게 물어봤어요. 날짜, 장소 제일 위에 나와 있죠. 말해주시면 되고 8번 문제는 일정 6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오후에만 진행되는 일정이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옆에 하루 종일 진행된다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답변은 아니다, 하루 종일 진행된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9번 문제는 사람 1이 나왔습니다. 사람 1이 겹치죠. 2번 나오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2개 겹치면, 2번 겹치면 시험에 나올 확률은 9번 문제에 나올 확률은 있는 겁니다. 자, 사람 1 이외에도 일정 4번이랑 일정 5번을 보시면 제가 밑줄 처리해놨는데 그 밑줄 자리에 렉처였나 워크샵이었나 이 똑같은 단어가 워크샵이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2개. 걔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 통계를 몇 년 동안 내보면 어떤 결론을 지을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결론을 스스로 짓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토익 스피킹 시험 보는 게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시면 돼요. 워크숍이라고 할게요. 일정 4번도 워크숍, 일정 5번도 워크숍. 이거 시험에 9번 문제에 나올 확률이 있기는 하지만 왜냐면 똑같은 단어가 2번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러나 시험에서 어떠한 단어 하나를 찝어서 물어볼 때 그 단어가 윗줄 아랫줄로 연달아 나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9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조금 내려가요. 그런데 워크숍이 만약에 일정 2번이 워크숍이고 일정 5번이 워크숍이다. 이렇게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이러면 워크숍에 대해서 다 얘기해줘 라고 나올 확률은 더 올라갑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시험은 사람 1번 다 얘기해줘 읽어주시면 되고 Part 5 한번 볼게요. Part 5는 어떤 사무실에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개개인으로 쓰는 그런 사무실 공간들, 작은 공간들, private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탁 터버렸대요.
그래서 장점이 있죠. 그 장점은 사람들이 협동하면서 일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졌고, 그러나 단점은 뭐냐면 누군가가 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옆에 있는 애한테 점심 뭐 먹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집중이 깨진다는 거예요. 방해를 받는다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 물론 그 사람한테 셧업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시험 듣기에 나왔어요. 셧업이라고 나오지 않았고요. 조용히 하라고, quiet 하라고 이미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했대요. turn A into B 라는 표현 하나 알고 가시면 되게 유용한 표현입니다. Part 5 뿐만이 아니고 Part 3, Part 6에도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 A를 B로 바꾸자. 간단한 표현이에요. Turn A into B. 자, 그래서 turn one of our meeting rooms, 우리 회의실들 중에 하나, turn one of our meeting rooms into a break room. 우리 회의실 중에 하나를 쉴 수 있는 장소로 바꾸자. 먹힐 수 있는 아이디어죠. 그 뒤에 부연 설명으로 그래서 걔네가 전화 통화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colleagues와 직장 동료와 대화를 해야 되거나 chat 해야 되거나 수다를 떨거나 그럴 경우에 그 break room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넣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시험도 흔하지 않게 출제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Part 5 내용도 그래요.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내용은 결코 아니고요. Part 5에서 이번 역사상 처음이야 이런 질문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나오지 않습니다. 다 예전에 토익 스피킹 시험이 지금 생긴 지 꽤 된 시험이고 일주일에도 한두 번씩 계속 시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 나온 시험이다. 그런 시험 만나는 거는 거의 확률 0%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온 적 여러 번 있지만 적어도 2021년에는 처음 나왔고 토익 스피킹 전체적으로 통틀어 봐도 출제율로 봤을 때 10손가락 안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그 정도 흔하지 않은 빈도인 시험이에요. 어제 시험도 그렇고 오늘 시험도 그랬습니다. Part 6, Question 11. 마지막 파트. 동의하니 비동의하니. 이거는 우리가 많이 본 거니까 여기까지는 좋아 할 수 있겠는데 동의하니 비동의하니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좀 그랬어요. 농업에 대해서 아시는 거 좀 있나요? 전 진짜 시험에 농업 나올 때가 너무 별로더라고요. 네, 농업에 대해서 어휘도 많이 알고 그러시면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농업이 어렵습니다. 자, 이 질문의 의미. 기술의 발전이 미래의 농업을 향상시킬 것이다. 네, 동의하니 비동의하니 이런 질문이었어요. 어렵죠? 오늘 사용할 수 있는 표현 몇 개를 알려드리자면 오늘도 제가 brainstorm을 한번 해봤습니다.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이건 요 시험 아니고도 많이 쓰여요. 기술의 발달과 함께, 기술의 발전과 함께 그 뒤에 문장, 주어 동사 들어간 문장이죠. 기술의 발전과 함께 누구는 뭐 할 수 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뭐는 어떻게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뒤에 문장을 넣어주시면 되게 좋은 문장이 완성이 될 수가 있는데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이 표현 자체가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용하실 수 있겠고, 자, 농업이 발전될 것 같아요. 기술이 발전되면. 그죠? 아무래도 기구들 이런 것들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better machines. 질문은 어렵지만 표현은 쉽게 better machines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machines가 better 하면 어떻게 되죠? accomplish more tasks in less time. 조금 더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겠죠. 요거는 제가 3월 14일 시험에도 그렇고 그 전 시험에도 말씀드렸던 그 업무, 회사, 커리어 이런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너무 많이 쓰이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험에도 이거 사용하실 수 있었던 표현입니다. 기계가 좋아지면 조금 더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험 문제 안에요. 농업기술의 발전이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뭐라고 나왔냐면 기술의 발전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꼭 농업기술의 발전을 의미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better education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술의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farmers들을 조금 더 better educate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긴다면, 그런 기술을 발달을 시킨다면 어떻게 돼요? 그분들이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아이디어나 products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것도 제가 3월 14일 날 드렸던 표현이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그런 better education과 함께 조금 더 수월하게 극복할 수도 있겠고, 그럼으로써 그 인더스트리가 더 발전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아는 표현들 쪽으로 답변을 좀 끌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겠습니다. 어쨌든 Part 6 오늘 어려워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는 어렵네요. 오늘 시험 난이도도 어제와 같이 난이도 8 가겠습니다. Part 3, Part 5, Part 6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그런 파트들인데, 오늘은 Part 3도 어렵고 Part 5도 어렵고 Part 6도 어려우면 뭐 할 말 다 했죠. 어려운 시험이에요. 난이도 8. 네, 오늘 후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이바이.